31일 오전 현재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6번째 확진자는 3번 확진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감염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감염의 의미와 또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알아봅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이미숙 감염관리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미숙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7명이 됐는데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특히 이제 6번째 확진자의 경우는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번 그 확진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2차 감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은 개인 보호 장비를 하지 않고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할 경우 사람 대 사람의 감염, 즉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염자 한 분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을수록 지역 사회로의 전파가 빠르게 확산되는데요. 이제까지 중국을 제외한 국외에서도 2차 감염은 보고되고 있어서 국내에 유입되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역시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에게서 2차 감염 발생은 이미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유입 사례와 노출자 관리를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국외 사례에 비해서 크게 발생한 것이지 이게 2차 감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이 보는 일반적인 지역사회 전파는 예를 들면 그 환자와 특별한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지역사회로 퍼져나가는 2차, 2차 감염이 아니라 3차, 4차 감염의 형태가 되면 어느 정도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 그러니까 사례와 어떻게 같이 보면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한 것은 지역사회 감염 전파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감염망 안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됐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네네. 조금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고 저도 지금 알고 있지만 확진자와의 접촉을 한 사람으로서 감시를 하고 있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역망에 포함이 돼 있던 사람인 거죠. 이거 좀 깊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그 3번 확진자와 불고기 그러니까 그 한일관 강남 한일관이었었죠. 거기서 1시간 동안 식사한 건데도 거기서 양성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인이라든가 80대 노모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도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은 보호 장비를 하지 않은 경우 밀접 접촉을 했었을 때 감염이 네네. 일어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접촉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머님하고 하룻밤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비물이 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음성 판정이 나올 수 감염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3번 6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는 3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1시간 이상 식사를 했으면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는데 1시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업무라든지 개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밀접하게 서로 긴밀한 이야기를 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교수님 지금 전화기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가까이 네. 좀 대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같은 바이러스라도 하더라도 좀 감염이 양성이 나올 수 있고 또 음성이 나올 수 있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정리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밀접 접촉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은 가족들입니다. 한 집에서 생활을 하는 가족들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가족과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집에 있었을 때 어떤 긴밀한 접촉이 없다 또는 마스크를 하고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 가족 내에서도 그런 감염의 위험도는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만나서 내가 1시간 정도 마스크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긴밀한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분은 가족은 아니지만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조금 걱정스러워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기만 해도 공기로 감염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이거 지금 비말 감염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비말 간염과 또 공기 전염과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비말 감염입니다. 감염되어진 호흡기계 내 분비물, 예를 들면 가래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튀게 되는 건데, 가까운 거리라는 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2m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분비물이 튀어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비말 감염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공기 감염의 경우는 이런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사이즈가 작다든지 무게가 작아서 실질적으로는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거리가 2m 이상을 넘게 되는 경우 저희가 공기 감염으로 칭하게 되는 거죠. 절약이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먼 거리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게 서로 다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유사하다고 지금 보는 것이 사스라든가 아니면은 메르스, 최근에 2015년도에 메르스, 이것도 이제 비말 감염이었는데 요번 것도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공기로 뭐 전염되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일반 시민들? 현재까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요. 이게 굉장히 지금 빨리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 확진자가 지나간 곳만 있어도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계신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6번 접촉자의 경우에도 이게 능동 감시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밀접 접촉자로 바뀌어가지고 격리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기준이 뭐고 또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접 접촉이라는 것은 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고 접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 없이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이 튈 수 있는 근거리, 아까 말씀드린 2m 내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접촉의 정도, 빈도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보건당국에서 확진자가 확인이 되면 이러한 접촉 정도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시행해서 고위험 밀접 접촉이라든지 이상 접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감염자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단순히 감염자가 머무는 동일 장소에 내가 그때 있었다. 그 다음에 이미 소독이 끝난 장소를 다음에 내가 방문했다라고 해서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뒷부분의 그 부분 말씀은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현재 7명이 지금 감염이 됐단 말이죠. 언제가 가장 고비라고 보시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뭐 많이 조금 굉장히 논란이 있는 무증상 상태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국의 품절이 끝나는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다음 주에서 6월 중순까지가 고위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행동 수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방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위생의 준수입니다.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는 시기,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할 시기에는 호흡기 보호 장비, 즉 마스크를 적절하게 착용하시고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외출전후라든지 호흡기 분비물 본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접촉을 했을 경우 소리샘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려하시는 것 같이 지역사회 전파에 강범위하게 만약에 파급이 된다라고 하면 가벼운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유행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를 여행한 이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외출을 삼가하고 관할 보고서나 1339의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시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실 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본인이 기침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침 예절, 그냥 기침하는 게 아니라 뭔가 휴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옷 써매가지고 분비물이 튀는 것을 막는 것이 좋겠고요. 근데 본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마스크 같은 걸 만진 다음에 손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외출을 해서 만약에 직장으로 가신다든지 집으로 가셨을 때는 반드시 손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불안해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계신가요? 네, 이 정부하고 일선 기관에서 1월 초부터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새로운 유행병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지역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유입 사례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일선 기관 포함해서 다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셔도 안 되겠지만 너무 불안해하시면 사실은 정부와 일선 의료기관이 일을 하는데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배포하시는 홍보나 대응 지침에 따라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요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낙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좀 격려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많은 시민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경우 외에 외출은 좀 가급적 자제하시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자주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병원 이미숙 감염관리실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